달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바이트가 뭐냐면 컴퓨터에다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 단위입니다. 여러분 비트, 바이트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비트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보니까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바이트는 여러분이 비트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 핸드폰의 저장 용량이 몇인지 다들 알고 있죠? 저는 용량이 256기가입니다. 여기서 이 기가가 바로 기가바이트예요. 뒤에 바이트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자, 그래서 이 기가바이트 하면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지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 그냥 저장 사이즈로만 알지 정확히 이 바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 비트 그리고 바이트가 얼마큼의 정보를 저장을 하는지 비트, 바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란 컴퓨터가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다. 그리고 0과 1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0과 1로 나타낼까요? 컴퓨터가 전자장치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서 컴퓨터 안에서 전기 신호가 흐릅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그 전기 신호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0 또는 1, 이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는 이 최소 단위가 바로 비트예요. 비트. 자, 그림 볼까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이건 0이죠. 전기가 흘러서 불이 들어왔어요. 이건 1입니다. 자, 그래서 1비트는 0 또는 1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불을 끄고 켜고 했던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바로 봉수대입니다. 봉수대가 뭔가요? 예전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 불을 피워서 알렸다고 했잖아요.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나라의 위급 상황을 알렸어요. 이런 봉수대도 0과 1로 표현만 안 했지 디지털과 비슷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불이 꺼지면 0, 불이 켜지면 또는 연기가 나면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봉수대가 하나면 정보는 어떻게 몇 가지 나타낼 수 있나요? 딱 두 가지밖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꺼졌는지 켜졌는지. 자, 불이 꺼져 있으면 평상시, 불이 켜져 있으면 전쟁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로는 위험 상황을 다 알리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봉수대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자, 봉수대 두 개 다 꺼진 경우. 자, 오른쪽 하나만 켜진 경우. 왼쪽 하나만 켜진 경우. 자, 둘 다 켜진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봉수대 두 개로는 네 가지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 이 0과 1로 표현을 하자면 자, 다 꺼진 경우는 00, 오른쪽 하나 켜진 경우는 01, 자, 10, 둘 다 켜지면 1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비트 두 개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비트 두 개를 사용한다. 비트 하나, 비트 둘 이렇게. 자, 그래서 비트 두 개로는 네 개의 신호를 나타낼 수가 있다.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네 가지. 자, 여러분 이게 0과 1로 나타낸 게 이진수예요. 이진수 수를 0과 1로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진수.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10진수잖아요. 0부터 9까지 숫자 10개를 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10진수다. 이진수는 0과 1 두 개만 가지고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00은 0이고요. 01은 1이다. 10은 2고요. 11은 3입니다. 이 비트가 어디서부터 채워지나요? 여기 뒤에서부터 채워져요. 오른쪽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자, 0에서 1로 바뀔 때 오른쪽 비트부터 채워지죠? 그리고 자, 10,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진수, 10진수 구분이 되나요? 자, 비트가 두 개일 때는 신호 4개를 나타낼 수가 있고 수로 표현을 하면 0부터 3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번엔 봉수대가 5개라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봉수대 5개 만들었잖아요. 자, 5개인 경우에는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봉수대가 5개라면 비트가 5개란 뜻이에요. 자, 봉수대 불이 다 꺼진 경우 00000이겠죠? 그리고 다 켜졌을 때 11111까지 다 해서 32개의 신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5개니까 계산을 하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2를 5제곱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32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총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32개다. 봉수대 불이 다 꺼진 경우 0000이죠. 자, 비트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봉수대 하나를 비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5비트가 다 000인 경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다 불이 켜진 경우, 자, 비트가 다 1인 경우 이렇게 총 32개가 만들어집니다. 십진수로 표현을 하면 0부터 해서 지금 31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십진수로 하면. 자, 그럼 5비트로 32 나타낼 수 있나요? 없나요? 5비트로는 32까지 나타낼 수가 없어요. 32 나타내려면 6비트가 필요합니다. 비트가 더. 자, 여러분 비트 좀 이해가 되죠? 자, 봉수대 5개로는 신호 32개를 만들 수 있다. 자, 수로 표현을 하면 0부터 31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비트, 이 계산하는 법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1비트일 때는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2개다. 2비트일 때는, 자, 2 곱하기 2 해서 4다. 자, 3비트일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다. 자, 4비트일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 자, 5비트일 때는 2를 5제곱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2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류는 이 거듭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거듭제곱이 뭔지 초등학생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배웁니다. 이 같은 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곱해주는 게 거듭제곱이에요. 자, 1비트일 때는 2, 2비트일 때는 2의 제곱, 3비트일 때는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자, 비트가 만약에 n비트다. 이거 모르는 수죠. 모르는 n비트다. 그럴 경우에는 2의 n제곱 개의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구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영어 알파벳은 26개예요. 대문자, 소문자 다 구분해야 되니까 자, 알파벳만 하면 52개네요. 비트 5개로는 부족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바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비트를 8개. 자, 잘 기억하세요. 8개를 묶어서 바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트예요. 자, 세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8비트예요. 8비트는 1바이트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이 자료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이제 바이트가 됩니다. 이 비트는 이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0, 1 단위지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이 바이트예요. 바이트는 8비트다. 그러면 1바이트는 몇 개의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2의 8제곱이니까 256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56개면 숫자 0에서 9까지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들, 우리 여기 키보드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1바이트 안에 알파벳이 다 들어가요? 한글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이거 다 이 조합, 기본적인 거 조합을 하면 10,000글자가 넘게 나와요. 물론 이걸 다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10,000글자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1바이트면 256이니까 한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1바이트로는 안 된다. 2바이트는 있어야 된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기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메모리, 저장 용량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용하고 있는 맥북이 메모리가 16기가고요. 용량이 256기가예요. 자, 용량이 많진 않죠? 저도 이 저장 용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기가 단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기가란 뭐냐? 기가바이트입니다. 뒤에 바이트를 그냥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 용량입니다. 자, 데이터 용량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저희 아이도 밖에서 게임을 하려고 데이터 용량을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노트북, 맥북 아니더라도 이 네이버 이런 클라우드 가면 이 테라 단위로 이제 돈을 내고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가, 테라 이런 건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용량 이 단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1바이트는 8비트라고 했죠? 자, 여기서 바이트는 자, byte 이렇게 써요. 줄여서 대문자 b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1KB, 자, KB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1KB는 1024바이트예요. 자, 왜 1000바이트도 아니고 1024바이트냐? 2의 10제곱이에요. 2의 10제곱. 왜 2의 10제곱 하는지 알겠죠? 바이너리, 이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하드디스크 이런 거 팔 때 1000 단위로 쓰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1KB는 1024바이트다. 그리고 1MB는 1024KB다. 1GB는 1024MB다. 1TB는 1024GB. 자, 다 곱하기 1024 한 거죠? 메가, 기가, 테라 하니까 어떤 어학원, 청담 어학원에서 쓰는 레벨이 생각이 나네요. 이 메가에서 기가, 기가에서 테라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자, 동일합니다. 자, 그럼 우리 테라바이트가 한 몇 바이트인지 혹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까요? 1TB는 이렇게 10제곱을 4번을 곱해줘야지 1TB가 몇 바이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TB는 2의 40제곱 바이트다. 엄청나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내 핸드폰 용량이 몇이다 라는 게 몇 바이트다 정도. 물론 사이즈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여러분 감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테라보다 더 큰 단위로 뭐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라고 있대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이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자, 문자, 한글도 그렇고요, 영어, 이 알파벳 같은 이런 문자를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